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16장 패키지. 16장의 책의 이름은 패키지인데 저는 이름을 모듈과 패키지라고 바꿨어요. 강좌 이름을. 사실 이 16장 패키지가 가장 책을 쓰면서 마지막까지 수정을 한 장인데, 챕터인데,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모듈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모듈의 역사라고 이제 간단하게 모듈이란 놈이 어떻게 생긴 건지 살펴보죠. 먼저 고가 발표된 뒤로 1.0이 발표된 뒤로 1.11까지는 모듈이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런 모듈과 비슷한 기능들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뭐였더라? V5인가? 뭐 이런 애도 이제 일반 따로 나오고 막. 왜냐면 모듈 이전에는 저기 고패스라고 해서 고패스 아래 경로, 고패스 디렉토리, 폴더가 있거든요. 폴더 아래에다가 모든 코드를 다 집어넣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별도의 레파지토리, 폴더를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요 고패스를 그때그때 바꿔주는 툴들이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요구사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 1.11에서 모듈이 소개됐어요. 고 1.11에서 모듈이라는 놈을 이제 만들어줬죠. 공식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오피셜리하게 모듈이라는 놈이 나왔다. 기존에 있던 툴을 응용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왔다. 근데 완성되진 않았다. 기능이 1.13에서 모듈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기능들이. 근데 이때는 이제 모듈이라는 거가 옵션이었어요. 옵션.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선택 사항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집필이 시작한 게 1.15 버전에서 시작을 했죠. 1.15 버전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끝내고 나서 초고를 끝내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1.16 발표가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요거 1.15 쓸 때는 모듈이 옵션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입문서라고 계획하고 썼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모듈을 꼭 알아야 될까 하는 의문점.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 실무에서 프로젝트 를 구분할 때, 프로젝트 파일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입문할 때는 이게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 모듈이라는 거를 넣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초고를 쓸 때는. 근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1.16이 나오는데 이때 1.16에서 모듈이 기본 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옵션이었는데 이게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됐다 이거죠. 이제 디폴트가 돼가지고 굳이 일부러 굳이 끄지 않는 한, 굳이 모듈을 끄지 않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16장을 다 썼는데, 16장 패키지를 썼는데 부랴부랴 모듈 편을 집어넣다 보니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모듈이 기본 사양이 됐다. 모듈이란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모듈은 패키지의 모음이다.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게 더 큰 개념이에요. 패키지보다.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듈에 어떤 하나의 모듈에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냐면은 엔티티 그림으로 어떤 두 엔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패키지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패키지가 모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1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1, 별. 1이라는 거는 모듈이 한 개의 모듈이 치워진 마르면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패키지는 어떻게 되냐? 한 개부터 여러 개, 그러니까 한 개 이상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듈은 하나의 패키지, 그러니까 1대1 관계일 수도 있고, 모듈 하나가 패키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듈 하나가 패키지 여러 개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모듈은 패키지의 상위 개념이다. 인 거예요. 자, 그리고 패키지란 뭐냐 그러면 패키지. 우리가 코드를 쓸 때 맨 윗줄에 써야 되는 게 항상 패키지 선언부터 써야 되죠. 우리는 이제 기존까지는 패키지 메인을 이렇게 썼어요. 패키지는 코드를 묶는 단위예요. 코드를 묶는 단위인데 모든 코드는 다 어떤 패키지든 간에 모든 코드는 패키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벗어나서 코드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코드는 반드시 패키지로 묶여야 된다니까 패키지는 코드를 이제 묶어놓는 단위입니다. 모든 코드들은 패키지 밑에 존재해야 된다. 거고요. 개념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그럼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 실행 파일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실행 파일 기준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실행 파일과 데이터 파일들이 있을 거죠. 이것들을 전체를 묶은 게 프로그램이라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프로그램은 요 실행 파일 외에 여러 부속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라는 놈이 있어. 근데 스타크래프트라는 프로그램은 실제 클라이언트 파일, 실제 게임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의 부속 프로그램, 맵툴이라든가, 등등등, 기타 부속 프로그램을 다 포함한 게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그냥 실행 파일, 프로그램은 실행 파일만 살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프로그램은 실행 파일이라고 정의를 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행 시작 지점을 포함한 패키지다. 패키지를 빌드한 거죠. 컴파일한 거. 이 패키지를 빌드한 거다. 그래서 이 패키지는 뭐죠? 실행 시작 지점을 포함한 패키지는 메인 함수를 포함한 메인 패키지를 빌드한 게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담이지만 프로세스라는 건 뭘까 생각해 보죠. 프로세스.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말도 하고, 프로세스란 말도 해요. 프로세스. 요 두 개는 서로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윈도우즈에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죠. 자, 실행을 하면 더블 클릭하기 전까지는 요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OS는 얘를 로드합니다. 메모리에 올려서 실제로 이제 그 메모리의 코드들을 실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실행을 하면 요거를 뭐라 그러냐? 이 실행 주체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실제로 OS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실행 인스턴스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이렇게 켰어요. 계산기를 끄면 이 계산기 프로그램은 계산기란 프로그램이 있죠. 걔를 실행한 요 결과죠. 그래서 이 실행된 요 인스턴스는 프로세스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 개를 키면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프로세스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이 두 개가 서로 상태를
독립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해서 여기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독립된 환경에서 돌아간다. 하지만 두 개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프로세스의 개념은 실행 환경,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주체, OS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체다.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랑 프로그램이 1대 역시 마찬가지로 1대1 관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가진 실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프로그램이란 거는 메인 패키지가 빌드된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메인 패키지가 아닌 그의 패키지는 그 외의 패키지는 뭘까? 실행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패키지라는 거죠. 실행 시점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드는 있는데 실행 시점이 없어. 그 얘기는 프로그램의 보조 패키지로 동작한다. 그러니까 메인 패키지의 보조 패키지로 동작하는 애들을 그 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메인 패키지가 있죠. 사실 프로그램은 반드시 메인 패키지가 있어야 돼요. 걔를 빌드한 게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실행 시작 시점이 있는데 여기서 가령 예를 들면 뭐 암호가 필요해, 암호화가 필요해, 또는 뭐 압축이 필요해, 또는 뭐 그래픽 요소가 필요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요 메인 패키지 안에서 전부 다 만들면 메인 패키지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패키지를 가져와서 임포트해서 메인 패키지 안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그 외 패키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패키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모듈이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왕대박 MMORPG 프로젝트 폴더가 이렇게 있어요. 자, 코드 레파지토리라고 그러죠. 코드 레파지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코드가 있는 폴더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증 서버도 있고, 또 맵툴도 있고. 자, 요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들. 실제 실행돼서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메인 패키지다. 그러니까 모듈 안에, 하나의 모듈 안에, 하나의 폴더 안에 여러 개의 메인 패키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프로그램들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게임을 여러 프로그램들이 구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메인이 아닌 패키지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얘는 뭐 이렇게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고 뭐 얘는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서로 이 프로그램들이 메인 패키지들이 메인이 아닌 애들을 갖다가 쓰는 공통 또는 이제 이제 모듈 내부의 패키지가 있고 요것들은 이 모듈을 만들 때 만든 애들이고 또는 외부에 이제 인터넷상에 있는 거나 뭐 외부에 있는 외부 모듈에 있는 애들을 가져와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듈은 요 패키지들을 이제 묶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패키지 사용하는 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6.1 뭐 간단한 거 한번 살펴보죠.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매스 랜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실행. 여기 숫자를 넣어야 되죠. 인트라고 했네. 인트 n이 아니고. 자, 그러면 숫자가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그 임포트 할 때 지금 매스에 랜드라는 패키지를 임포트 한 거예요. 그러면
메스 안에 있는 랜드라는 거죠. 찾아볼게요. 메스 패키지가 있고 여기에 서브 디렉토리로 랜드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거를 요 랜드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얘를 임포트 할 때는 메스의 랜드를 가져와서 그러면 얘가 제공되는 기능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랜덤 관련된 함수들이 제공되는데 여기서 int 함수를 쓰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non negative pseudo random 그러니까 정수 양의 정수 pseudo random int 랜덤 pseudo random이라는 거는 그 유사 랜덤이에요. 실제로 랜덤 완전 랜덤은 아니고 유사 랜덤 값을 반환한다. 랜덤에 대해서는 그 사용법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패키지를 가져와서 그 패키지 안에 속해 있는 함수를 실행한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는 외부 패키지든 뭐 모듈 내 패키지든 뭐든 간에 패키지 메인 패키지 자신의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를 가져왔을 때는 임포트를 통해서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 패키지를 가져서 쓰고요. 자,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외부 패키지를 가져올 때 임포트로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죠. 텍스트 밑에 템플릿 패키지, HTML 밑에 템플릿 패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키지는 이 경로로 따라가거든요. 경로로 따라가서 텍스트 경로 아래 템플릿과 HTML 아래 템플릿 두 개의 패키지를 이렇게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맨 마지막 놈이 패키지명이 돼요. 실제 코드에서 사용되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우리가 메스의 랜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맨 뒷부분 단어 랜드만 쓰면 이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가 실제 코드 내에서 쓸 수 있는 패키지명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패키지명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템플릿이라고 하고 점을 찍으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거를 쓸 건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쓸 거냐는 거죠. 둘 다 똑같이 뒷부분이 똑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별칭을 할 수 있어요. 별칭을.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새로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기본 값인 요 뒷부분 값, 그러니까 일반 템플릿이 되는 거고, 얘는 이름을 여기 앞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별칭을 부여했죠. 그래서 h 템플릿이라고 하면 요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템플릿이라고 하면 요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mplate.new 뭐 하고 htemplate.new 이렇게 하면은 이 new라는 함수는 얘 안에 있는 함수고 요 new는 얘 안에 있는 함수고 parse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패키지명이 겹치는 경우에는 별칭을 부여해서 다른 패키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포함하는 거. 자, 고에서는 변수 선언도 마찬가지죠. 변수도 그렇고 어떤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어. 근데 실제로 안 써. 그러면 에러가 나요. A가 declare 되는데 나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A를 출력을 하든 뭐라든. 선언을 했으면 무조건 써야 되는데 패키지도 마찬가지예요. 가령에게 뭐 다른 패키지 하나 가져왔어. 넣을래. 그러면 에러 나요. 너 왜 가져와 놓고 쓰지도 않는 거 왜 가져왔니?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런 거는 안 쓸 거면 지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부가 효과 때문에 부가 요소 때문에 초기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행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 쓰지 않더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별칭으로 이렇게 밑줄을 달아버리면 빈칸 지시자를 달아보면 얘는 임포트 하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빈칸 지시자라면 얘는 그냥 이름이 무시돼요. 그래서 얘는 임포트를 했지만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하면은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안 나죠. 이렇게 빈칸 지시자를 이용해서 임포트를 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인데 임포트를 해야만 하는 경우. 자, 왜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포함해야 되는가? 패키지 초기화에 따른 부가 효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init라는 함수가 패키지 내에 있는 init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실행되거든요. 이 함수의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를 임포트 할 때는 앞에 빈칸 지시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따라하기 따라해 봅시다. 따라하기는 저기 책의 326페이지에 있는 투두 한번 해볼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 프로젝트 밑에 유즈 패키지 폴더를 생성할 거고 모듈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커스텀 패키지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 그 안에다가 커스텀 패키지.go 파일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유즈 패키지 아래다가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유즈 패키지.go라는 파일을 만들 거고 go 모드 tidy를 이용해서 필요한 모듈 외부 패키지들을 다운받을 거고 그다음에 go build 한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처음부터 가보죠. 오픈 폴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고 프로젝트 폴더부터 시작할게요. 고 프로젝트 폴더를 열고 여기서 뭘 만들 거냐? custom pkg라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여기 안에 뭐죠? 유즈 패키지라는 폴더. 죄송합니다. 지워버리고 유즈 패키지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유즈 패키지 안에 커스텀 패키지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 파일을 만들 건데 커스텀 패키지.go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일에는 이제 패키지 하는데 이제 얘는 패키지명이 커스텀 패키지. 그러니까 얘가 패키지명이 메인이 아니죠. 메인이 아니라는 게 실행 시작 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프로그램을 보조해주는 보조 패키지다. 여기서 fmp를 가져오고 펑션을 선언할 겁니다. print custom이라는 펑션을 선언해서 fmt print ln this is custom 이렇게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펑션만 하나 가지고 있는 패키지죠. 자,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유즈 패키지 아래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 뭐 만들었죠?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유즈 패키지 아래 프로그램 이런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아래에다가 뭐 할 거냐면은 유즈 패키지.go 고라는 얘를 만들 거예요. 파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패키지 메인. 얘는 메인 프로그램이죠. 실행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메인이니까. 임포트를 하는데 뭘 임포트 할 거냐? 고 프로젝트 유즈 패키지 안에 커스텀 패키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고 프로젝트에 유즈 패키지라는 모듈이 있고 그 모듈 안에 있는 커스텀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가져오겠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github.com guptaro.hit라는 놈의 ASCII 그래프라는 거를 가져오겠다. 쓰겠다. 이런 거예요. 구타로 힛. 자, 그 다음에 세 번 또 github focus go 아래 must have go 아래 챕터 16의 ex 패키지를 가져오겠다. 이게 가져와서 메인 함수에서 어떻게 하냐? 가져온 함수 패키지들을 사용하는 거죠. 커스텀 패키지 안에 print custo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ex 패키지 안에 print sampl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플롯 64 이제 슬라이스를 만드는데 3, 4, 5, 6, 9, 7, 5, 8, 5, 10, 2, 7, 2, 5, 6. 뭐 이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거 뭐 아무 숫자나 넣으세요. 그래프는 ASCII 그래프에 플롯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결과 그 다음에 printLN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걸 만들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서 지금 경로가 터커의 고 프로젝트죠. 우리가 고 프로젝트 밑에 지금 유즈 패키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cd use 패키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만든 두 폴더 커스텀 패키지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면 경로가 어떻게 되냐 use 패키지라는 애를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죠. 그 아래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커스텀 패키지라는 폴더가 있고 프로그램이란 폴더가 있죠. 얘는 얘 아래 이제 커스텀 패키지.go 파일이 있고 얘 아래 use 패키지.go가 있죠. 얘는 뭐죠? 메인 패키지고 이제 프로그램이고 얘는 커스텀 패키지죠. 커스텀 패키지. 얘는 외부 패키지다. 아니 그 외 패키지다. 보조 패키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할 거냐? 이 use 패키지 폴더에서 모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서 고 위로 올라가서 고 모드 init 고 프로젝트 하고 use 패키지라는 거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고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모드는 모듈의 약자입니다. 모듈의 기능 중에 init 이거 모드 init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듈을 만들겠다. 그 모듈명은 고 프로젝트의 use 패키지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 폴더에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go.modu라는 파일이 하나 생겨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 파일을 보면 모듈하고 그 모듈명 우리가 만들었던 모듈명이 적혀 있고 버전이 적혀 있습니다. 고의 버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듈이 지금 유즈 패키지 아래에 있죠. 그래서 다시 보면 유즈 패키지 아래 얘가 이제 모듈이고 모듈을 가지고 있고 그 아래 두 개의 패키지가 더 있죠. 커스텀 패키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가 두 개가 있다. 그 얘기는 요 두 패키지가 요 모듈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모듈은 두 개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듈은 패키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안에 또 여러 개의 패키지들이 계속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 뭐 다른 메인 패키지 1, 2, 3, 4 등등, 그다음에 다른 이제 메인이 아닌 패키지들 등등 올 수가 있다. 요 전체가 요 하나의 모듈을 구성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전체 프로젝트를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일들, 뭐 프로그램이나 뭐 코드 블록들을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모듈이잖아요. 모듈이고 모듈명이 고 프로젝트 유즈 패키지죠. 모듈명은 뭐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데 요 폴더 경로를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적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 요 모듈 아래 이 패키지명, 커스텀 폴더명, 그리고 패키지명은 폴더명이랑 같아요. 같게 해야 돼요. 그래서 커스텀 패키지 요 아래 커스텀 패키지가 요 패키지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임포트 할 때 고프로트의 유즈 패키지 아래 커스텀 패키지니까 이게 여기 유즈 패키지가 모듈이 고프로젝트의 유즈 패키지죠. 그러니까 그 아래 커스텀 패키지. 그러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그 아래 커스텀 패키지. 얘는 커스텀 패키지고 이거는 이제 얘가 속한 폴더명하고 같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또 폴더를 또 만들었어요. 템프라는 뭐 폴더를 만들었어요. 이 이름이 겹치니까 다른 이름. 뭐 아무 이름이나 TTT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쳐보죠. 여기다가 이제 뭐냐 코드를 하나 넣어요. 여기서 패키지, 여기도 패키지 시작이죠. 여기서 얘는 그러면은 무슨 패키지냐? 보는 폴더 경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커스텀 패키지 아래에 있으면 얘는 그 폴더 아래에 있는 놈은 다 커스텀 패키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 커스텀2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보죠. 얘는 다른 패키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인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서로 같은 폴더에 있는 두 개의 고 파일이 서로 다른 패키지일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 커스텀 패키지. 그러니까 메인으로 갈 거면 다 메인으로 가야 되고 이 경로 아래에 있는 놈들은 메인이 아닌 걸로 가면 메인이 아닌 거. 그래서 그 폴더에 속한 모든 고 파일들이 그 같은 패키지 하나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패키지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펑션 print2라는 함수를 만들었어. 얘는 print custom 이거를 바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안 쓰고 임포트도 안 하고 안 쓰고 앞에다 왜냐면은 같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서로 그 패키지 함수나 변수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로 호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다 적어도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분량이 커지면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다른 파일에 넣을 수 있다. 같은 패키지네. 그런데 이 TTT는 어떻게 되냐? 얘는 경로가 달라요. 지금 패키지, 커스텀 패키지는 여기에 있는 요 두 개 파일인 거예요. 경로가 달라지면 패키지도 달라져요. 얘는 커스텀 패키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TTT의 경로가 된다. 그래서 얘 전체 경로를 보면 고 프로젝트의 유즈 패키지 모듈 안에 커스텀 패키지 안에 TTT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경로를 쭉 따라가게 된다. 고에서는 이렇게 폴더명이 패키지명 그 패키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폴더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했죠? 그 모듈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고 모드 tidy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듈 내의 패키지들이 사용하고 있는 외부 패키지들을 전부 다운로드 받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다운로드 받죠? 또 보면은 GitHub의 터커스고의 must-have고 챕터 16 EX 패키지라는 패키지를 외부 패키지를 찾고 이거를 github.com에서 찾아요. 찾고 찾았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요. 그리고 GitHub의 구타로 hit의 ASCII 그래프라는 패키지를 찾아서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고 타이틀 하면은 요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외부 패키지도 있죠. 요거를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요. 그래서 go.sum이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요거는 뭐냐면 다운받은 요 패키지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버전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해시 코드라고 그러는데 그 파일이 완결성을 체크하는 체크섬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파일이 맞는 파일인지 뭐 체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키지를 써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받은 놈들은 어디 있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유즈 패키지 아래 다운받은 걸 갖고 있느냐? 이거 없죠. 파일 새로 생긴 파일은 go.some밖에 없어요. 그럼 다운받은 패키지들은 어디가 있느냐? 그거는 go pass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o하고 env라고 쓰시면 go environment의 약자거든요. go의 설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설정 중에 보시면은 go 루트 실제 go가 들어가 있는 go 루트 경로도 있고 그 다음에 go pass 경로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은 애들은 go pass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go pass 경로가 지금 C의 유저스의 터커의 고죠. 가보시면 C의 유저스의 터커의 고. 이 경로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빈이 있고 패키지가 있죠. 그래서 패키지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드가 있고 subdb라는 게 있어요. 모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운받은 애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github.com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GitHub에서 다운받은 패키지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까 뭐죠? 굽타로 hit cd 굽타로 hit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아까 하던 아스키로 그래프하고 at하고 이제 버전을 붙여갖고 몇 번 버전이 패키지인지 여기 다운받은 애들은 다 고패스 아래에서 다운받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운받은 애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떤 패키지를 가져올 거냐, 어떤 패키지 다운받을 거냐 하는 건 버전과 이 책섬으로 체크를 해서 가져온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져왔죠. 다시 돌아가죠. C의 유저스의 더커의 고 프로젝트의 유즈 패키지 고 프로젝트가 아닌가? cd 고 프로젝트의 유즈 패키지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모듈을 만들었고 외부 패키지 필요한 외부 패키지 다운받았죠. 프로그램에 이제 그 프로그램 파일이 있죠. 요거를 이제 빌드해 보겠습니다. 고 빌드 하면 이제 빌드가 됐고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생성됐죠. 실행 파일이 생성됐죠. 얘를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첫 줄에 this is custom package라고 나오고 this is GitHub EX 패키지 샘플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이상 그래프가 나오죠.
자, 보시면은 요 유즈 패키지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커스텀 패키지에 프린트 패키지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커스텀 패키지는 지금 고 프로젝트 유즈 패키지의 커스텀 패키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다. 얘의 프린트 커스텀을 호출하니까 this is custom 패키지가 출력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EX 패키지의 프린트 샘플이죠. 얘는 터커스고의 머스트헤브고의 챕터 16의 EX 패키지예요. 걔 안에 속한 프린트 샘플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얘를 호출하면 얘를 호출하니까 결과가 뭐였죠? 요거 this is GitHub EX 패키지 샘플 요게 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이상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ASCII 그래프 패키지에 플롯이라는 요 함수를 호출했죠. 그럼 얘는 요 ASCII 패키지 우리가 다운받은 외부 패키지인 ASCII 패키지에 플롯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면 얘는 이제 그 우리가 집어넣은 데이터로 요렇게 생긴 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외부 패키지 기능 중에 이런 놈이 있습니다. 걔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3, 4, 5, 뭐 이렇게 6, 9, 뭐 이렇게 가죠. 요 숫자가 바로 우리가 집어넣었던 요 값들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게 ASCII 문자열로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게 요 패키지가 하는 일이다. 그 패키지 사용해서 프린트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모듈을 만들고 모듈 내에 패키지들을 만들고 패키지 중에 뭐 메인 패키지든 메인 패키지가 아닌 놈들을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외부 패키지를 다운받고 이제 빌드를 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얘의 루트 경로에 이 폴더 맨 위에다가 모듈을 만드는 거죠. 이 전체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모듈을 만들고 이 아래에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이 전체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이제 외부 패키지를 다운받고 이제 각각 프로그램들을 빌드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에서 외부로 공개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우리가 어떤 패키지에 임포트하고 걔의 뭐 함수나 상수, 뭐 전역 변수, 타입, 메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가 사용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사용될 수 없는지 살펴보죠. 네, 단순합니다. 고에서는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만든 거 살펴보죠. 우리가 만든 패키지 자 여기 있죠. 프린트 커스텀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어요. 외부 패키지에서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얘가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패키지 외부로. 근데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프린트 똑같은 이름인데 custom2라는 놈을 만들고 this is custom 패키지 2라고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고 유즈 패키지에서 얘를 써볼게요. custom 패키지 print custom 2를 이렇게 쓰고 저장을 하고 다시 빌드 해볼게요. 여기서 go build 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 unexported name custom package print custom 2라는 그러니까 unexported라는 거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print custom 2라는 놈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걔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공개가 되는데 print custom은 공개가 되는데 얘는 공개가 안 된다. 그럼 공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단순해요. 맨 앞 글자가 대문자면 공개하고 맨 앞 글자가 소문자면 공개되지 않는다. 요 규칙이 있습니다. 얘는 앞글자가 대문자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놈이고 얘는 앞글자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함수명이나 변수명을 한글로 써도 되지만 한글로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어요. 여기서 한글이라고 적으면 얘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글로 해볼게요. 그래서 고베이드를 하시면 역시 이거는 unexported 됐다. 얘는 unexported. 그러니까 얘는 소문자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한글은 소문자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명이나 변수명 쓰실 때 그냥 영문자로 쓰시라 하는 거죠. 공개되는 것들은 이제 타입들, 그러니까 뭐는 무슨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었어.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를 만들었어. 그래서 name, age, 그 다음에 뭐 스코어라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어떤 타입이 있는데 패키지에 선언된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 맨 앞 글자가 대문자다. 그러면 얘 타입은 외부로 공개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뭐 전역 변수가 있어. 전역 변수가 있는데 패키지 전역으로 어떤 변수가 있어요. 가령 뭐 이런 놈이 있다. 근데 얘가 대문자야. 그럼 얘도 외부로 공개되는 놈이고. 근데 소문자로 있어. 얘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첫 글자가 소문자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놈이에요. 그리고 뭐 얘는 또 다른 거 뭐 콘스트가 있어. 자, 상수가 있어요. 상수 첫 글자가 지금 대문자죠. 그러면 이 상수는 외부로 공개되는 상수예요. 근데 첫 글자가 뭐 두 번째 글자가 대문자든 뭐든 간에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야. 얘는 첫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상수다.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스튜던트 레이시오 파이가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얘기를 여기서 써보면 커스텀 패키지에 스튜던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타입으로 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nt ln에서 s의 뭐 name, s의 ag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name은 하나, name은 뭐 화랑 이렇게 하죠. 32세.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커스텀 패키지의 파이 상수 쓸 수 있고 커스텀 패키지의 레이시오라는 거를 뭐 이렇게 변수를 값을 바꿔서 출력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커스텀 패키지에 있는 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지금 요거는 전체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s의 name을 화랑이라고 하고 30이라고 하죠. age라는 놈이 없다. 스펠이 잘못 age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빌드 한번 해서 빌드에서 실행해 보면 자 화랑 32, 3.14,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에 선언된 타입 뭐 스트럭처든 뭐든 간에 타입하고 그 다음에 상수, 변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외부로 공개되는 건 첫 글자가 대문자. 자, 그 필드 보시면 스트럭처 내 필드가 얘는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네이밍과 에이지는 첫 글자가 대문자인데 스코어는 첫 글자가 소문자죠. 그러니까 에이지와 네임은 쓸 수 있는데 스코어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스트럭처가 외부로 공개되는 스트럭처라도 각 필드는 대문자냐 소문자에 따라서 필드가 외부로 공개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공개되는 스트럭처라도 어떤 필드는 감출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스코어는 이제 unexported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각 필드마다 다른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키지 내에 공개 여부를 대문자로 시작하면 외부 공개, 소문자로 시작하면 비공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추고 싶은 건 감추고 바깥에 드러내서 외부에서 쓰게 만들고 싶은 건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패키지 초기화를 볼게요. 패키지가 임포트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면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할 때 패키지 내에 init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거를 한 번만 호출합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패키지 내에 있는 전역 변수들을 초기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6.5를 따라해 봅시다. 자, 16.5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만든 모듈 있죠? 여기다가 만들게요. 여기다가 exinit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exinit.co 새로운 패키지 exinit라는 새로운 패키지 만들 겁니다. 이 패키지 exinit라는 패키지고 import fmt 얘는 이제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변수가 있고 a는 c 더하기 b다. 그럼 c는 뭐냐? b는 f 함수를 호출한 결과다. c도 f 함수를 호출한 결과다. d는 3이다. 있는 거고 펑션 init라는 놈이 있어요. d를 1 더한다. d++. 그 다음에 fmt println init 펑션 exit 이렇게 출력해보죠. 하고 d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 f가 있는데 얘는 인티저를 반환하는 함수고 얘가 실행되면 d를 플러스 한다. 그 다음에 println f 함수는 d는 d 값을 출력해주고 return d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펑션 print d 하고 fmt println d는 d 값을 출력해주죠. 자, 이렇게 이런 애를 하나 만들고 얘를 써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유즈 패키지에서 이제 다른 애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꺼져버리고 우리가 만든 지금 얘는 유즈 패키지 아래 exinit죠. 그러니까 유즈 패키지 아래 exinit라는 패키지가 됩니다. 가져와서 다 지우고 exinit에 이제 print d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놈이 만들게요. 터미널을 열어서 자, 요거를 이제 요 프로그램 메인 패키지 요걸 다시 빌드 해볼게요. 자, 빌드 됐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어떻게 실행되냐? 펑션 d는 4, 펑션 d는 5, exinit 펑션 6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this is custom 패키지가 출력되고 마지막에 d는 6이 출력됐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죠.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이렇게 임포트하면 얘가 초기화를 합니다. 패키지를 초기화해요. 초기화는 한 번만 합니다. 초기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변수들이 초기화됩니다. 변수들이 초기화돼요. 이 변수들이 초기화되는데 보시면 A 값은 C 값에 B 값을 더한 값이다. 그러면 A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C 값과
B 값을 정해야 A 값이 정해지죠. 그러니까 C 값이 먼저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C가 먼저 불려요. 그래서 C는 근데 C 값을 보려고 했더니 C 값은 F 함수를 실행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화 과정에서 C 값을 정하려면은 F 함수를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F가 실행돼요. F가 실행되죠. 그래서 D는 4, 여기 출력되죠. 그러니까 현재 D 값이 4가 되는 거죠. D 값은 초기 값이 3이었어요. 근데 요걸 플러스 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를 리턴합니다. 4가 리턴되니까 C 값은 4가 되는 거죠. B 값은 또 F로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또 F 함수 D가 증가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5가 돼요. 그래서 B의 값은 5가 된다. C는 4고 B는 5다. A는 그러면 C 더하기 B니까 5 더하기 4니까 9가 된다. A는 9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변수가 다 초기화 됐죠.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초기화 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만약에 이 패키지 안에 init라는 함수가 있으면 걔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init가 있죠. 이 함수가 있으면 얘를 실행해요.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출력 결과를 보시면 f가 2번 출력되고 그 다음에 init가 출력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d를 다시 증가시키니까 d 값이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init 함수가 실행이 끝났죠. 이제 그러면 패키지 초기화가 끝난 거예요. 모든 변수,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변수 값을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init를 실행했기 때문에 패키지 초기화가 끝났습니다. 패키지 초기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돼요. 패키지 초기화가 끝나서 메인 함수가 실행돼요. 그래서 요게 실행되는 거죠. 프린트 커스텀. 그래서 프린트 커스텀 패키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 d를 하니까 d 값이 6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임포트하면 걔 안에 있는 상수 값들을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init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패키지 초기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죠. 만약에 커스텀 패키지, 우리가 만들었던 커스텀 패키지 안에서도 이 패키지를 임포트 했다고 쳐보죠. 얘를 임포트해서 프린트 커스텀에서 그 exinit에 print d라는 함수를 실행했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메인 패키지가 아닌 패키지도 외부 패키지를 임포트 할 수 있죠. 그래서 exinit를 임포트해서 얘를 실행했다고 보죠. 그러면 메인 패키지에서는 얘를 임포트하고 그러면 얘 안에서 다시 exinit를 임포트했고 그 다음에 메인 패키지에서 또 exinit를 임포트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서 베이드를 해보면 베이드가 됐고 실행을 해보면 자 보시면 결과가 똑같아요. 4, 5, 6 D는 6이다. 결과가 똑같죠. 근데 D는 6이 2번 호출됐죠. 그러니까 여기 프린트 커스텀 안에서 한번 여기서 D가 호출됐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서 호출됐죠. 그러니까 요거에 2번 출력된 건 똑같지만 값은 똑같다. 아까 거랑 D가 6인 거는. 왜 그러냐? 이 init는 임포트 될 때마다 호출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초기화는 한 번만 호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포트 했죠. 커스텀 패키지에서 임포트 했지만 했고 메인에서도 임포트 했죠. 그러니까 2번 임포트 됐지만 두 번 임포트 됐다고 해서 init 함수가 2번 호출되는 게 아니라 패키지 초기화가 2번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간에 한 번만 한다. 맨 처음 임포트 될 때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호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살펴보죠. exinit, 지금 커스텀 패키지 안에서 exinit를 가져와서 썼어요. 썼죠? 근데 그러면 exinit 패키지를 만약에 커스텀 패키지를 가져다 쓰는 경우
얘를 가져 쓰고 싶어. 네, 여기서 커스텀 패키지에 프린트 커스텀 함수를 호출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save all. 자, 이렇게 되면 ex identity가 커스텀 패키지를 임포트했고 커스텀 패키지가 또 ex identity를 임포트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임포트한 거죠. 이 상황에서 빌드를 해보시면 에러가 납니다. 자, 이거는 임포트 사이클.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이 메인 패키지가 커스텀 패키지를 임포트했죠. 그 다음에 커스텀 패키지가 다시 EXINet를 임포트했어요. 근데 EXINet가 다시 커스텀 패키지 임포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클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물리는 과정. 요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임포트할 수는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패키지 했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실제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 내 패키지들을 구성하고 하는 거를 할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드시면 되고 지금은 좀 복잡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사실 입문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